노르웨이.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14세기 후반부터 덴마크의 영향 아래 있었고 1814년 이후부터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1905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였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노르웨이 왕국 콩게르켓 노레그이다. 내륙부에서는 반도의 분수계를 경계로 스웨덴과 핀란드, 러시아와 접경하고 해안부는 북해, 노르웨이해, 북극해 스카게라크 해협에 면한다. 본국 외에 북극해의 수발바르 제도, 얀마옌 섬, 남대서양의 부베섬 등을 영유한다. 국토의 70%가 호소와 빙하, 암석산으로 이루어져 인구의 70%가 도시에 몰려 산다. 1945년 국제연합,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1959년 유럽 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하였다. 노르웨이 국회가 선출한 5인 위원회에서 매년 노벨 평화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9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연.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산지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평야는 남부의 여러 하전 연안의 보기 좁은 평지 외에는 거의 없다. 스칸디나비아 산지는 실루리아기 마르 칼레도니아 조산운동에 의해 심한 습곡을 받은 뒤 침식에 의해 준평원화하였다가 다시 중생대 말에서 제3기에 걸쳐 일어난 알프스 조산운동의 여파를 받아서 융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스칸디나비아 산지는 1000에서 2000m의 고원 지형을 이루면서 곳곳에 잔구가 있다. 그중 가장 높은 산지가 남부의 유툰헤이멘 산군으로 최고점은 가르피겐 산이다. 제4기의 빙기에는 이융기 준평원이 북부 유럽을 넓게 덮었던 빙상에 의해 침식되어 호수에 잠긴 수많은 와지와 깊은 유자곡이 형성되었다. 빙상의 후퇴와 바닷물의 침입으로 유자곡의 일부가 육지에 깊이 파고드는 피오르드 현만을 형성함으로써 해안선이 매우 복잡한 피오르드 해안이 만들어졌다. 피오르드 중 가장 긴 속내 현만은 연장 185km에 달하고 그와 같은 피오르드가 노르웨이의 전 해안에 걸쳐 발달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해안선 총연장은 지구 둘레의 약 반에 해당하는 2만 km에 달한다. 피오르드는 항만으로 이용되는 외에 높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양안의 절벽이나 강물이 폭포가 되어 낙하하는 현곡의 웅대한 경관 등에 의해 관광지를 이룬다. 산지에는 빙하가 남아있는데 유툰헤이멘 산지 서쪽에 있는 유스테달스불의 빙하는 유럽 대륙에 잔존하는 최대의 빙하로 면적은 1000제곱킬로미터를 넘는다. 스카게라크 해협으로 흘러드는 글로마강, 로겐강 외에는 장대한 강이 없으나 모든 강이 계단상의 지형을 급류를 이루어 흐르기 때문에 수력 개발에 적합하여 노르웨이는 세계적인 수력 발전국이다. 국토가 고위도 지역에 있으나 연안을 북상하여 북극해까지 미치는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다. 그러나 해안에서 산지에 걸친 기온 변화가 현저하여 서쪽 해안부는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온화한데 반하여 동부 산지로 들어갈수록 기온의 계절차가 격심하며 강수량도 남서 해안부에 가장 많고 북쪽 및 내륙으로 갈수록 적다. 서해안에 있는 베르겐의 기온은 2월 평균 기온 1.3도씨, 7월 평균 기온 15도씨이고 연강 수량은 베르겐에서 1958mm, 동부의 오슬로에서 832mm를 나타낸다. 적설 기간은 남서 연안에서는 30일 정도, 북부의 빈마르크 지방에서는 6개월 이상이다. 여름과 겨울의 낮과 밤의 길이 차가 크며 특히 북부 노르웨이에서는 여름에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데도 고산지대에서는 툰드라를 이루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산림 면적은 전국토의 1월 4일 정도이며
중부, 남부에는 침엽수림이, 북부에는 한대 낙엽수림이 분포한다. 주민. 노르웨이인을 구성하는 주체는 장신, 장두, 금발, 벼간의 게르만계 북유럽 인종이나 최북부 지방의 핀마르크주에는 유사 이전부터 살아온 약 2만의 라프인이 있다. 남서부에는 단두형의 다갈색 모발과 눈을 가진 알프스계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또 핀마르크주에는 라프인과의 혼혈족인 단두의 얼굴이 넓은 주민들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 인구의 3/4는 해안에서 15km 이내의 지역에 살고, 또한 내륙부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은 곡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는 선상의 분포를 보인다. 인구 분포의 지역적 편제가 현저하여 국토 면적의 5%에 불과한 오슬로 주변 지역의 전국 인구의 1/3이 산다. 또 전국 인구의 약 50%가 도시 인구인데, 도시화가 가장 진척된 지역도 오슬로 주변 지역으로 거기서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점차적으로 도시 인구율이 낮아진다. 헌법에 의하여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국교는 복음 루터교로 국민의 96%가 믿는다. 그리스도교는 10세기경 주로 해외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왕족들에 의하여 전래 포교되었으며, 따라서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나라에 속한다. 종교개혁 이후 다른 북유럽 국가와 같이 루터파 신교국이 되었고, 오늘날 다른 그리스도교국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국민의 가장 큰 명절 또는 연중 행사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연중 행사인 상크트한스제는 이교시대, 즉 전통신앙 시대의 하지제에서 유래된 것으로 짧은 여름의 태양을 동경하는 북유럽인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노르웨이어는 덴마크어, 스웨덴어와 더불어 게르만어의 한파인 북게르만어에 속한다. 현재 노르웨이에는 두 개의 공용어가 있다. 하나는 정칭 보크몰, 속칭 리크스몰로 부르는 언어로 오슬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및 상류계층의 사람들의 일상어이며, 과거 노르웨이가 덴마크의 지배에 있을 때 노르웨이어화한 덴마크어이다. 다른 하나는 정칭 니노레스크, 속칭 란스몰로 부르는 언어로 19세기 중엽 민족주의에 자극되어 고노르웨이어와 각 지방의 방언을 정리하여 만든 언어인데, 1885년 의회 승인으로 공용어가 되었다. 험준한 지형, 냉혹한 기후, 빈약한 천연자원 등 국토가 지니는 자연 조건은 풍부한 상상력, 끈질긴 인내심과 모험심 등으로 표현되는 노르웨이인의 기질을 길러냈다. 풍부한 상상력은 각 지방에 전래되는 전설, 민화, 미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여러 문호를 배출하였다. 또 강인한 인내심과 모험심은 옛날의 바이킹 기질로 나타나서 오늘날 세계적인 해운국을 이룩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유명한 탐험가들을 배출하였다. 4. 역사. 노르웨이 왕국 성립. 노르웨이는 북방문화권 중에서도 국가 통일이 가장 뒤진 나라로서 노르웨이인의 조상인 노르데인은 8세기 말까지 남부에서 소국 분열의 상태에 있었다. 9세기에 들어서자 노르데인에 의한 해외 진출이 급격히 활발해져서 아일랜드에서는 반세기에 걸친 노르데인의 지배가 이루어졌다. 그 무렵 노르웨이 본토에서도 뒤늦게 통일국가 형성이 진척되어 860년에 즉위한 하랄 미발왕이 노르웨이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872년에 통일왕국을 세웠는데, 그것이 노르게 왕국, 즉 노르웨이 왕국의 기원이다. 하랄왕의 패한 왕족, 귀족들은 부하를 이끌고 아이슬란드를 비롯하여 셰틀랜드, 오쿠니, 헤브리디스 제도 등지의 정착지를 구하고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등지로 이주한 자도 있었다. 9세기 이래 노르데인은 바이킹으로서 에스파냐 남부로 진출하고, 다시 11세기 초에는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에 노르만국을 건설하여 자주 비잔틴을 습격하였다. 10세기 이후 노르웨이 왕국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지속되어 다시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으나 마그누스 1세 때는 한때 덴마크 왕을 겸하는 세력을 가졌다. 노르웨이가 그리스도교화한 것도 그 무렵이며 처음에는 함부르크, 브레멘 대주교구에 속했다가 1152년에는 니다로스 대주교저가 설치되었다. 12에서 13세기의 60년에 걸쳐 노르웨이는 헤브리디스 제도, 오크니 제도, 시틀랜드 제도, 아이슬란드 등을 영토로 하여 종주권을 확립하였으나 국내에서는 대립 항쟁이 그치지 않았고 왕권이 쇠퇴하여 1282에서 1285년의 한자 동맹의 경제 봉쇄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한자 동맹에 굴복하였다. 덴마크, 스웨덴 지배. 14세기 후반 노르웨이 왕 호쿤 6세가 덴마크 왕녀와 결혼한 뒤 덴마크의 세력이 노르웨이에 미쳐 1397년 스웨덴을 포함한 3국에 의해 칼마르 동맹이 성립되었다. 덴마크 왕이 다른 두 나라 왕을 겸하는 국가연합인 칼마르 동맹은 그 후 120여 년간 지속되다가 1523년에 스웨덴이 독립함으로써 와해되었으나 덴마크 왕에 의한 노르웨이의 지배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나폴레옹 전쟁 때 덴마크가 나폴레옹 편에 가담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몰락 후 1814년의 길 조약에 의해 노르웨이는 다시 동군 연맹이라는 형태로 스웨덴의 지배에 들게 되어 스웨덴 왕 카를 14세가 노르웨이 왕이 되었다. 카를 14세가 통치하였으나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인이 제정한 헌법 밑에서 19세기를 통해 급속한 민주화의 진척을 보였다. 독립왕국 형성.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에 따른 민족주의의 ang향으로 노르웨이에서의 스웨덴왕 군주권은 명목화되어 갔으며 1905년에 노르웨이는 국민투표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군연맹을 해체하고 완전 독립하여 덴마크 왕통의 호쿤 7세를 국왕으로 받아들였다. 노르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중립 유지에 성공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 독일군의 침략을 받았다. 정치. 노르웨이는 입헌군주제이며 현행 헌법은 1814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 후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 국가 원수는 국왕으로 1957년 부왕 호쿤 7세의 뒤를 이어 올라브 5세가 즉위하였고 1991년 1월 올라브 국왕이 사망하자 하랄드 황태자가 새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국회는 단원제이나 양원제의 기능을 가진다. 즉,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4년, 정원 165인의 의원, 임기 동안 의회는 해산되지 않는다. 국회의 부속기관으로는 노벨 평화상위원회가 있고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을 담당한다. 내각은 총리 1인과 최소 7인의 강요로 구성되며 국왕이 국회 다수당 중에서 선출한다. 정당은 보수당, 노동당, 그리스도교 민주당, 중앙당 등의 세력에 백중하며 1981년 9월의 총선거에서 1973년 이래 집권하여온 온건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당이 계속 제1당이 되었으나 제2당이 된 보수당이 그리스도교 민주당, 중앙당의 협력으로 조각에 성공하였다. 1990년 11월 제3차 브룬틀란트 내각이 출범하였다. 1997년 9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총 165석 중 65석을 얻었지만 장랜드 수상이 1993년 선거 시 얻었던 36.9%보다 낮은 득표율을 보일 경우 사임하겠다는 선거 공약에 사임하고 기독민주당 당수인 본데비기 자유당,
중앙당과 함께 소수중도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현 연립정부의 의석수는 총 42석으로 노동당보다는 의석수가 적다. 사법조직은 오슬로의 최고법원 및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1) 외교. 역사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분쟁에 시달려온 노르웨이는 중립 유지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5년간 독일군의 점령에 놓였으며 그동안 정부는 런던에 망명하고 국내에서는 레지스탕스가 활약하였다. 전후 국권을 회복한 후 소련의 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서방 진영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맹하였고 유럽 자유무역연합의 일원이 되었다. 한편 북유럽 국가와의 제휴에도 힘을 기울여 1953년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가 참가하고 다시 1956년 핀란드가 참가한 북유럽 이사회를 만들어 정치, 경제, 문화적인 협력관계를 확립하였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이다. 유럽 공동체에 대한 가맹은 정부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어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1972년에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1999년 현재도 유럽 공동체 회원국이 아니다. 1999년 현 연립정부는 세계 평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군사. 노르웨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조건 때문에 중립 유지가 곤란하여 독자적 국토방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병역은 의무제이고 19세부터 입대한다. 덴마크와 더불어 네이토 북부군을 형성하며 사령부가 오슬로에 있다. 오슬로 주변에는 나이키어큘리스 기지가 있다. 1999년 현재 군사 36,700명, 국방비는 약 32억 $1,000이다. 6. 경제. (1) 농림수산업. 노르웨이의 농경지는 주로 오슬로, 트로네임, 기타 남부와 서부의 현만 안쪽이나 호수 연안에 산재한다. 농가의 94%가 농지 50헥타르 이하의 자작농으로 낙농 제품, 육류 및 감자, 보리, 귀리와 목초를 생산하고 특히 낙농에 주력하는 외 밍크, 여우 등 무피수의 사육이 활발하다. 밀사료, 채소, 과일 등은 자급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한다. 산림의 80% 이상이 침엽수림으로 목재 및 제재 원료가 되며 임산물 관계의 수출이 총 수출액의 14%를 차지한다. 국공유림이 대부분이며 어업과 더불어 임업을 겸업으로 하는 농가도 많다. 세계 유수의 어업국으로 로포텐제도 부근에서 바렌츠해에 이르는 북대서양의 대어장을 끼고 대구, 청어, 정어리, 새우 등의 어획이 많다. 노르웨이는 근대 포경업의 선구를 이룬 나라였으나 근래 국제적인 포경의 제한으로 인해 쇠퇴했다. 노르웨이는 1977년 1월 본토 연안의 200해리 경제 수역을 같은 해 6월 스발바르제도 해역에 200해리 어업 수역을 설정하였다. (2) 광공업. 노르웨이 북부에서 산출되는 철광석은 노르웨이의 수요를 거의 충족하고 그 밖의 보크사이트, 구리,
니켈 등이 나며 또 스발바르 제도에서는 노르웨이인 및 러시아업자에 의해 석탄이 채굴되고 있다. 특히 1968년 이후 북해에서의 석유 시추결과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어 1975년부터 석유 수출국이 되었다. 또한 풍부한 수력에 의한 수력 발전 의존국으로 연간 발전량 약 800억 kWh의 99.9%가 수력 발전에 의한다. 전력의 수급 및 기후 조건 등으로 발전소는 남부에 많고 특히 남부산지의 동사면이 주요 전원지대이다. 전력의 일부는 스웨덴, 덴마크로 수출된다. 공업은 산업의 부문별 생산액에서 수위를 차지하며 공업 내용은 식품, 금속, 펄프, 제지, 석유화학 등 공업이 주가 되고 조선, 기계, 의료, 섬유 등의 공업이 뒤를 잇는다. 금속공업 중 풍부한 전력을 이용한 알루미늄 재래는 북서유럽 제1위이고 조선은 전통을 자랑하는 공업이다. 주요 공업지역은 오슬로를 중심으로 한 오슬로, 현만 연안 지역 및 베르겐, 스타방게르 등 남부 서해안 지역 등이다. 무역, 운수, 교통.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 품목은 총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석유 외에 선박, 기계류, 알루미늄, 어계류, 철강 등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선박, 자동차, 의료, 철강, 석유 제품 등이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수출에서 영국, 스웨덴, 독일,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 수입에서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덴마크의 순이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해운업은 무역의 수지면에서 큰 몫을 하고 있다. 또 스웨덴, 덴마크와의 공동 출자에 의한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세계 각지의 국제항공로에 취항하고 있다. 7. 사회. 사회보장. 세계 최고급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는 스웨덴 등과 더불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로 유명하다. 사회보장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서 정비되어 질병, 신체장애, 업무상 상해, 실업보험 및 아동교부금, 양로연금, 아동복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사회보장 지출은 국민 총생산의 11%에 달한다. 개인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는 생활안정을 슬로건으로 하며 지출액의 50% 가까이는 연금이다. 교육. 노르웨이의 의무 교육은 7에서 15세까지의 9년간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나뉘어 있다. 1811년 창립된 오슬로 대학, 1948년 창립된 베르겐 대학 등 여러 개의 대학이 있다. 민족학 연구가 활발하여 오슬로 대학 부속의 민족학 연구소가 유명하고 그 밖에 해양학, 극지 연구도 앞서 있다. 스포츠. 스키는 노르웨이의 국기로 기원전부터 전해져 온 스포츠라는 사실이 고대 문학에 나타나 있으며 오늘날에도 오슬로 교회 홀멘콜렌의 세계 스키 점프 대회는 국민적 행사의 하나가 되고 있다. 1994년 동계올림픽 대회를 유치하였다. 그 밖에 스케이트, 축구 및 여름철의 요트, 모터보트, 캠프여행 등이 성하다. 또 탐험을 좋아하는 국민성으로 F, 난센, 아라문센 등 탐험가가 배출되었고 발사로 만든 베콘티큐어,
갈대로 만든 베라호로 남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여 이색적인 탐험을 한 티에르달 같은 사람도 있다. (8) 문화. 북유럽의 신화를 담은 고시집에다 에더는 아이슬란드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절반이 9에서 11세기에 걸쳐 노르웨이에서 쓰여진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13세기 전반 아이슬란드의 학자 스누리 스트룰루손에 의해 노르웨이 왕조사로서 주목된 헤임스크링글라 힘스크링나와 함께 신에다 영거 에더가 씌어졌는데 이 두 책에는 노르웨이의 신화적 전승이나 당시의 시인들의 시가 많이 실려 있다. 노르웨이가 스웨덴, 덴마크의 지배에 있었을 때는 노르웨이의 문학의 궁백 시대였고 노르웨이 문학이 독자적인 발전을 본 것은 1814년 이후부터이다. 19세기 전반에 H. 베르겔란, J. 베라벤의 2대 시인이 나오고 후반의 북유럽 문학의 황금시대에는 비베룬슨, H. 입센 등이 나왔다. 19세기 말부터 신낭만주의 사조가 일어나 K. 함순, S. 온세트 등이 나왔으나 노르웨이 문학은 입센 등에 의해 대표되는 강력한 사실주의의 특색이 있으며 H. 킹, 오둔 등이 대작을 발표하고 15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저항시를 쓴 A. 웨베를란, 항독전에서 전사한 앵그리그 등이 활약하였다. 전후에는 덴마크에서 교화한 A. 산데모제와 티베소스 등의 활약이 눈에 띈다. (1) 미술. 노르웨이는 그리스도교 전래 이전은 그로테스크한 괴수의 무늬, 추상적인 무늬 등으로 장식된 생활용구, 제기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킹 미술이 있었고 13세기 이후 유럽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로마네스크, 고딕, 앵글로 노르만,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양식 등의 모방이 시작되었다. 19세기 전반에는 회화 분야에서 풍경화가 제2, 달이 나와 노르웨이 근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고 인상파 시대에는 세계의 화가 이뭉크 및 이베렌쇼울 등이 나왔다. 20세기에 들어서자 피크로그 등이 신풍을 일으켰다. 조각에서는 지비겔란의 활약이 현저하여 오슬로의 프로그네르 공원에는 그의 작품 150점 이상이 장식되어 있으며 건축가로서는 원시적 소재와 근대 공예를 결합하여 바이킹 양식을 낳은 H. 문태가 있다. (9) 과학기술. 노르웨이의 통신사업은 1998년 1월부터 완전히 개방되었다. 1899년 노르웨이 전기통신부가 설립되었고 노르웨이 전기통신통제국이 1987년 설립되었다. 통신사업자로는 정부 소유의 텔레노르가 있으며 텔레노르는 공중통신사업자이다. 또 오슬로 및 주변 지역에 집중된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엘텔레사가 있다. 1997년 말 현재 엘텔레사는 7만 8천 킬로미터의 동선과 1200킬로미터의 광섬유 케이블을 구축하였다. 교환망의 디지털화는 1997년 말 100%를 달성하였고 회선 보급률은 약 53%이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31.3%이며 셀룰러 사업자는 텔레노르 모빌사와 넷콤 GSM사가 있다. 1993년 1월부터 데이터 통신 시장은 텔레노르의 독점이 해제되고 여러 사업자가 생겨났다. 1996년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약 1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확보하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산업 부문은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미디어 규제국이 방송사업자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전국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는 공영방송사인 NRK와 민영방송인 TV2 있다. 지역방송사로는
오슬로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TV 오슬로가 있다. 1998년 현재 약 70만 가구가 CATV를 시청하고 있으며 4%의 보급률을 보이고 텔레비전 보유 가구 수는 전체 181만 3천 가구이다. 대한관계. 노르웨이는 1959년 3월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북한과도 수교하고 있다. 6.25 전쟁 중에는 한국에 병원선을 파견하여 의료 지원을 하였으며 수교 이전인 1956년 3월 양국 간의 협정에 의해 노르웨이는 서울에 메디컬 센터를 건립, 운영하다가 한국의 시설 전체를 이양하였고 1969년 10월 사직 면제 협정 등 4개의 주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76년 6월에는 한국경제사절단이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조선 부문의 양국 간 합작 투자에 합의하였고 1978년 10월에는 노르웨이 공업성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50명의 산업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노르웨이 간 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993년 11월 한국과 노르웨이는 섬유협정을 199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 수입 6억 7천만 달러, 대한 수출 3억 4천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선박, 자동차, 철강 제품,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이고 수출품은 선박 기자재, 원유, 어류 등이다. 1998년 현재 교민과 재류자를 합하여 285명이 살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